영화나 사진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한 번쯤 이곳에 오고 싶게 만든다. 아름다운 복숭아꽃의 계절, 고대 사찰, 셀 수 없이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 서울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을 여행할 때 이 아름다운 나라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여기 눈물을 흘리며 한 할머니를 꼭 껴안은 프랑스 여자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스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모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저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클로레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을 끝내면 항상 술집으로 가셔서 자정을 넘어 집으로 들어오셨고 여심유 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시는 날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는 집을 나가셔서 연락이 끊겼고 엄마는 일하시는 곳에서 새로운 분과 만나서 새 출발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새아버지는 자상하고 폭력적이시지도 않으셨어요. 제게는 3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힘든 어린 시절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제게는 3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힘든 어린 시절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아침과 저녁을 준비해주고 일하러 나가시는 엄마 대신 저를 잘 챙겨줬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매 간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고 언니는 저에게 유일한 기댈 곳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자매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엄마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저와 언니는 서둘러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테니까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스스로 힘으로 대학도 가고 더 공부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DILANC. 하지만 저는 딱히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학교에 가야 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직 꿈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자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이겨내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자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엄마에게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엄마와 새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더 이상 우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와 저는 집에서 나와 따로 독립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해서 더 이상 일을 다닐 수 없게 되자 집안 경제적 사정이 더 나빠져서 결국 우리의 독립을 허락해 주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언니와 저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주중에는 몇 시간씩 방학 기간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는 작은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프랑스는 모든 대학이 국공립이기에 1년 등록금은 약 180유로 한국 돈으로 26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공짜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자매는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비며 학비, 주거비 등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야 했기에 그 돈도 크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현재 프랑스는 약 50%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그 기준은 부모님의 수입에 따라 다른데 저희 집은 엄마가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새아버지도 벌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언니는 성적도 우수해서 매달 100유로씩 더 받았어요. 언니는 받은 장학금을 모두 부모님께 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파리 시내에 있는 학생식당에서 장학생에게 제공되는 식사로 아이를 챙기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러 다녔어요. 언니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결국 언니가 원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어렸을 때 꿈을 이룬 거죠. 좋은 성적으로 취업이 되고 점점 바빠지면서 저와의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그날이 왔어요. 그날 언니는 제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요새 들어 귀가도 조금 늦어지고 전화통화도 누군가와 오래 하고 해서. 오래 하고 해서. 저는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나가보니 언니 옆엔 멋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같이 식사했고 남자친구 옆에 있는 언니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언니를 보는 제 마음도 너무 기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진로에 대해 언니가 걱정이라면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언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모델을 해보는 게 NYC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 남자친구의 동생이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언니도 저에게 제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하니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 남자친구는 제 가능성을 믿으라고 하면서 충분히 합격할 것이라고 모델 오디션에 참여해보라고 했어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을 하자 저도 갑자기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잘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모델 오디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디션을 앞두고 저는 포즈 연습과 런웨이 퍼포먼스를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제가 자신 있는 포즈와 매력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했고 언니도 저를 모니터링 해주면서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렇게 모델이 되기 위해 몇 달을 준비했어요. 오디션 날 저는 너무 긴장되고 기대됐어요. 모델 에이전시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동안 준비한 것을 다 보여주며 자신감 있게 오디션을 마치고 나왔어요. 며칠 후 저는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제가 합격했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모델 에이전시의 새로운 얼굴로 선발되었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언니와 함께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에이전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 밤 저는 언니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저에게 연락했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언니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며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실 앞에는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언니 남자친구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수술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언니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 순간 저는 땅이 발밑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언니가 이제 세상에 없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언니를 잃은 후 저는 모든 삶을 내려놨어요. 모델이라는 일도 저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언니가 떠난 빈자리는 저에게 너무 컸어요. 한동안 먹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언니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언니 남자친구는 제게 본인도 아픔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여기에 있기가 힘들다며 잠시 유학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기운내고 언니가 슬퍼하지 않게 언니 목까지 씩씩하게 살라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로 간다고 했어요. 혹시 오게 되면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언니 남자친구가 떠나고 몇 달 동안 저는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던 중 페이스북으로 언니 남자친구에게서 잘 지내느냐며 안부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그만 언니를 보내주라며 긴 메시지를 적어놨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면서 그의 말처럼 언니가 이런 나를 보면 오히려 더 슬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나고 싶었어요. 여행을 다닌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저는 언니 남자친구가 말한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곳에 가기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한 후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곳은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게다가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 편의시설들을 보고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공항과 지하철은 연결되어 있었고 프랑스와는 달리 시설들이 아주 깨끗했어요. 저는 제가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숙소에 짐을 두고 혼자 여행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예쁜 풍경을 보며 언니와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여기저기 예쁜 풍경을 보며 언니와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미리 알아본 대로 남산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도로며 지하철의 표지판과 안내문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심 속에서 솟아있는 남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펠탑에서 파리 시내를 내려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MA. 서울의 끊임없는 활기와 불빛은 저를 사로잡았고 남산의 정상에서 한국의 도시 생활이 얼마나 다양하고 활기차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있던 제 삶에 뭔가 에너지를 넣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이어서 한강을 따라 펼쳐진 길을 따라 걸어보았어요. 파리의 세느강처럼 한강은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유유히 떠있는 유람선, 한강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 한강 다리 위에서 느끼는 바람과 함께 흐르는 강물의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이 한국의 자연과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여기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궁중의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은 한국의 고귀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경복궁 안에서 걸어 다니며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져 있는 듯한 신기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저도 같이 있으니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돌아다니니 배가 고파져서 근처 골목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입구는 허름했지만 들어가니 왠지 푸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께서 오시더니 손가락으로 하나를 표시하시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끄덕이고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음식이 정말 금방 나왔어요. 두꺼운 그릇에 김이 나는 음식이었어요. 국물과 밥이 함께 섞여 있는 음식이었는데 한 입 먹으니 추위에 얼어있던 몸이 스르르 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위를 보니 다들 테이블에 초록색 병이 놓여있고 다들 물처럼 마시더라고요. 360ml. 310프렛이 23만 4,304한 예산 360M. 저는 그것도 한 병 주문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작은 잔과 함께 가져다 주시면서 360ml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작은 잔에 따라서 한 입 먹었는데 그건 물이 아니라 360ml 술이었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엄청 썼는데 먹다 보니 맛이 점점 달아지는 듯 기분이 묘했어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갑자기 혼자서 지낸 힘든 일상들과 언니와의 어렸을 적 추억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보고 싶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초록병술을 다 마실 때쯤 되니 머리가 멍했어요. 한국 술은 정말 독해요. 그렇게 국물과 술을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을 다 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계산하고 가려는데 세상에 지갑이 없었어요. 분명 경복궁 구경할 때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식당 오기 전에 길을 찾으려고 휴대폰을 꺼내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당황하며 대화도 안 통하는데 일을 어째야 하나 싶었는데 앞치마를 입으신 주인 할머니께서 다정히 다가오시더니 제 어깨를 톡톡 만지시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가도 된다고 손짓을 하셨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왜인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계속 울고 있으니 할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미소를 띤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며 마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둘러봤을 때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라고 했는데 이런 게 한국의 정이었음을 제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펑펑 울고 터벅터벅 걸어 숙소로 돌아왔어요. 로비 직원분에게 제 사정을 말하니 그분은 다른 직원분에게 가서 전달하더니 저에게 여자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제 지갑을 주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경복궁 관광객 중 한 분이 제 지갑을 줍게 되었고 주인을 찾아주시려고 지갑 안을 보셨는데 마침 제가 넣어둔 숙소 키와 안내 티켓을 보시고 숙소로 전화한 후에 제가 숙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직접 호텔로 가져다 주시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며 빨리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아무 기대 없이 찾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저도 이제는 언니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파리로 돌아와 저는 다시 모델 에이전시로 돌아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LAH.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 모델이 돼서 새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새로 생긴 제 여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제 여동생에게 좋은 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하늘에 있는 저희 언니도 이런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하겠죠.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과 한국 시민분 그리고 그때 그 식당의 할머님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패션 위크가 잡혀서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꼭 3년 만이네요. 저는 요새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때처럼 남산, 한강 그리고 그때 그 식당에 다시 가서 식당 주인 할머님에게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삶의 끝에서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유명 모델의 사연이었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자신의 친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경험 동안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시장이나 식당에 가면 덤이나 그냥 서비스로 많이 주시는 할머님들 뵈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끼니 꼭 챙겨주시는 할머님들. 할머니라는 단어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